부동산 정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집 빼고 처분하기 행렬이 청와대와 여당 의원에 이어서 이제 공무원 사회로 번졌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한 집 빼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 중 이미 재산이 공개돼 있는 1급 이상 공무원만 해도 3분의 1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 서대문구의 단독주택, 종로구 오피스텔을 소유한 3주택자입니다. 작년 말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2주택자입니다. 2020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8개 부처 장차관 40명 중 14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넓히면 750명 중 248명, 33%가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고위공직자 16명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중에 5명이 이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런 정책들은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무원들의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현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대상은 2급 이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중앙부처만 해도 1,500명 안팎이 될 거라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처분 시한은 연말까지입니다. 물론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제 처분 여부를 각 부처, 지자체별로 검증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에 서게 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노 실장 말고 집을 2채 이상 가진 1급 이상 참모가 11명 더 있는데 두 집을 모두 처분하게 된 노 실장의 결정 이후 과연 어떤 결정들을 내릴지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2006년 2억 8천만 원에 구입한 서울 반포의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15억 원을 호가합니다. 청주 아파트만 팔고 이 반포 아파트는 갖고 있겠다고 해서 강남 불패 신호만 줬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온 노영민 실장이 결국 다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반포 아파트를 팔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도 했습니다. 청주 아파트에 이어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팔면 노 실장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다른 11명의 다주택 참모진들이 느낄 압박도 커졌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한 이호승 경제수석은 0.5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M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과 김광진 정무비서관 역시 집 한 채씩을 매물로 내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팔 수도 없는 분양권을 보유한 일부 참모들은 이번 달 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분양권은 전매 제한으로 묶여 있고 실거주 중인 집을 팔면 내년 입주 시기까지 전세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분양권 보유까지 다주택 요건으로 분류한 건 너무 엄격한 도덕적 기준 아니냐는 하소연도 나오는 상황. 강남 3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은 이렇다 할 처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수차례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의 똘똘한 한 채 보유 논란은 거센 여론의 질타에 뒤늦게나마 일단락됐지만 이번 달 말까지가 시한인 다른 참모진들의 다주택 처분 결과에 따라선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4명 중 1명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 왔는데 이제 와서 투기 세력처럼 취급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본인들도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A 아파트 단지. 49제곱미터형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5천만 원으로 2년 새 74%나 뛰었습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인 54%를 크게 웃도는데 중개업자들은 이 아파트 매물이 2017년부터 크게 줄어 값이 더 뛰었다고 말합니다. 등록하면 못 파니까요. 그때 막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많이 장려했었거든요. 전체 1,400세대 중 임대주택은 4분의 1인 340가구. 이들 임대주택 가운데 70%는 2017년 이후 등록됐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20만 명이던 임대사업자는 52만여 명으로 늘었고 등록한 임대주택도 159만 호로 2배가 됐습니다. 종부세는 안 내고 재산세와 양도세는 대폭 감면받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대거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 정책이 다주택자 투기와 함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정부는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여당 의원 법안에 따르면 A아파트 2채를 임대 등록한 경우 지금은 종부세 0원, 재산세 등은 연간 200만 원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5배인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 타격은 더 커 최근 10년간 5억 원이 오른 집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한 채를 팔 때 세금은 2억 4천만 원으로 6배로 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 등록으로 혜택받는 대신 길게는 10년간 집을 못 팔고 임대료도 2년에 5%밖에 못 올리는 제약을 감수했는데 이제와 투기 세력으로 모느냐는 주장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등록하세요. 2017년도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2020년도가 돼서 아니 임대사업자들은 적폐입니다. 위헌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협회를 설립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없애진 않겠지만 집주인의 의무를 강화한 전월세 3법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 혜택은 어차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